자, 이 책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 않겠어요. 애니멀 심볼리쿰. 우리는 상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계에서 상징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생명체예요. 그래서 실존적 존재라고도 말해요. 상징이 뭐죠? 내가 아주 쉬운 상징으로 결혼 반지. 동물들이 결혼 반지 끼는 거 봤어? 없잖아. 그리고 또 뭐예요? 어떤 별명을 붙여줘서 그 사람을 그것으로 상징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문재인 정부에 가담했던 놈들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거기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김우영이나 뭐 그 민영배나 이런 사람들은 딱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돌아서는 거죠. 그렇게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말고 고민정이라든지 또 누구야 이런 애들 친문 세력들. 박광훈이 뒤에서 얘기했죠. 박광훈이 홍익표 이런 애들 너무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심볼이 뭐야? 칠푼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싹 빠져나가고 다시 출마할까요? 하면서 싹 빠져나가고 책 팔고 있잖아. 내가 늘 쓰는 말은 등신들이라는 거야. 인간이 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거야. 이 책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세미나를 하거나 뭐 할 때 이런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 책을 읽어보시도록 권합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읽기를 바랍니다. 이 책도 지난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인간의 문제, 마틴 부버, 강영한 교수의 타인의 얼굴, 그 다음에 에마누엘 레비나스의 타자와 시간, 시간과 타자. 이 책을 이 책은 쉽습니다. 읽기가. 그리고 오늘 추가로 더 소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이 책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라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표지와 좀 다른데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표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구판이라 이렇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 아마 청아출판사에서 표지 가리를 해가지고 새로 출판을 2020년에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나는 본격적으로 이 책이 나와서 이 책을 읽고 내가 감명 깊게 읽었어요. 왜 이 책을 읽었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내가 조직심리학을 공부했지만 정통 심리학의 전체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심리학사와 관련된 약간의 공부를 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은 후에 제대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책에 의하면 Man's Search for Meaning입니다. Meaning,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삶은 의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기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의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리모 레이비가 쓴 책입니다. 이것이 인간인가? 이것은 자기가 수용소에서 살아남고 나온, 이게 다 유대인들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씁니다. 프리모 레이비는 화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래서 주기율표라는 책도 있고 또 다른 구조된 자, 가라앉은 자, 구조된 자 이런 책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아주 절절하게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프리모 레이비. 결국 나중에 자기 병들어서 수술을 받고 그냥 자살합니다. 더 이상 그 8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 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컸던 거죠. 평생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 위즐 이것도 이제 판가리를 했습니다. 판가리를 해가지고 이 나이트 밤이라는 뜻이죠. 나이트 위즐도 이 부켄발트 강제 수용소에서
그 자기가 사진 찍힌 게 있어요. 거의 전쟁이 끝나갈 무렵 미군들이 와서 찍은 사진 속에 그 속에 엘리 위젤이 찍혔어요. 그것이 굉장히 유명하게 됐고 나중에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에 갔었을 겁니다. 그랬다 나중에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곳에 가서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일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그 엘리 위젤과 함께 쓴 책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굉장히 엘리 위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죠.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엘리 위젤은. 그래서 꼭 이 책들만 말고 이 사람들이 쓴 여러 책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돼요. 인간의 그 거룩함, 신성함과 함께 인간이 얼마나 악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실존적 존재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다 사실상 실존주의자들의 삶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도록 권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건민내에 가입하시는 선생님들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독자적인 자기 생각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제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전기를 좋아합니다. 평전, 자서전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 일생을 쭉 돌아보면 진짜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정말 의미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사춘기가 지나서 성인이 되면서 자기 삶을 이어갈 때 노동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뭘 해요? 행위를 하죠. 이 과정에서 항상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어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의해서 결국 위대한 성취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히 문명을 배신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 선과 악, 성과 속을 헷갈림 없이 단호하게 결정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명의 진보에 공헌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았느냐 틀렸느냐와 상관없이 자기의 그런 관점을 끝까지 관철합니다. 놀라워요. 물론 실수도 하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수가 다 기록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학습 능력으로 자기가 극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결정적인 자기 삶의 철학과 그 사상을 정립해서 이런 위대한 업적들을 남깁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 들수록 삶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이 60이 돼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저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 못한다면 자신의 삶의 예측 가능성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바람결에 흐르는 대로 낙엽이 휩쓸리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도 이 건민내를 통해서 배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해해야 하느냐? 인간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인간과 조직에 대해서 학문적 소양에 대해서 노동과 취미와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학문적 소양이 중요한데
그것은 학자가 된다거나 연구원이 된다거나 교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길 위를 걷느냐 안 걷느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조국을 보시면 정확히 알아요. 조국은 진리의 길 위를 걷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계속 말해 겁니다. 그 사람이 사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생활을 한다면 그 자식들까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뭘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내 마음이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이성은 공직에 나온 조국의 행태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거짓말이 많아요. 뭐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하는 것은 찾아보면 돼요. 이전에 조국에 대한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문재인도 똑같습니다. 그 친문 세력들 하는 꼴을 보면 다 거짓말해. 내가 그래서 거짓말 정부라고 말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학문적 소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인간과 조직에 대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자기가 맡은 직무에 어떤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셀프사인, 자기 존재로서의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되고 알스자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직무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건강한 민주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